럭키님들 중에 저는 음식 영상, 술 마시는 영상은 원하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체크하시고 원하는 테마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렇게 비비고 소스는 여기에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어회를 먹을 때 청아를 한 반병 정도 마셨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는 이거를 같이 마셔볼까 합니다. 제주 감귤 오름 시트러스 향이 가득한 수제 맥주 감귤 오름은 제주 감귤 농가와 함께합니다. 이거 괜찮겠다. 그리고 제주도도 되게 그립고 안 가본 지 꽤 최근에 오래돼서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한 캔만 가져왔습니다. 되게 잘 드시는 럭키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를 보면은 귀엽다. 저거밖에 못 마시다니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혼술 토크 같지가 않지만 어쨌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상큼한 그런 향이 팍 올라오네요. 그럼 럭키님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지 토요일이 오기 이틀 전이거든요. 이틀 전에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럭키님들 지금 목요일 밤 내일 일하러 가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내일 일단 일이 없기 때문에 일정이 없어서 좀 마음 놓고 한 잔 마시겠습니다. 짠. 맛있습니다. 되게 상큼하다고 해야 되나? 목에 확 시원하게 들어가는 그 목 넘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잘 먹겠습니다. 럭키님들은 밤에 술을 혼자 드시면은 뭘 드시는지 코멘트 남겨주세요. 뭐랑 주로 드시나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2024년 12월 21일 오후 18시 21분에 태양이 염소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 염소 자리로 들어가는 이 날을 동지날이라고 우린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점성술에서 본다면 이렇게 염소자리 태양기가 시작될 때 또 하나의 계절의 전환기이고 그리고 동짓날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1년 중에 밤의 시간대가 가장 긴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밤의 시간대가 가장 긴 날이라는 것은 밤은 음의 기운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의 에너지가 강해지는 동짓날 전후 며칠 동안은 외부보다는 내부에 이렇게 집중하는 기운에 가까워요. 뭔가 떠들썩한 분위기잖아요. 연말연시는요. 그런데 이렇게 동짓날 당일이나 동지 전후 며칠은 이런 활동에 주력을 하기보단 여러분들 내면의 감정 그리고 신체의 컨디션을 정돈하는 거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개운 액션으로 연결이 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에서 양의 에너지처럼 발산하는 기운보다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혼자 있는 시간에서 내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짜로 추구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운기적으로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동짓날 직전이나 당일에는 웬만하면 사람들하고 약속을 잘 잡지 않는 편이고요. 만약에 만났다 하더라도 낮에 잠깐 가볍게 보거나 자기 자신에게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의 에너지가 강해질 땐 감정의 고조도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뭔가 이렇게 내 내면에 있었던 뭔가 불안이나 감정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팍 튀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하려고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의식하고 행동하고 계시다면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동짓날 바로 직전에 올려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동지 하루 그 당일에라도 또는 동짓날 다음 날까지는 좀 차분히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짓날에 대해서 스피리추얼적인 부분 관점에서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최근에 뭔가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좀 어수선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연말 정도까지 비우는 작업, 특히 청소나 정리 정돈에 집중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속옷을 교체하는 것도 좋고요. 방 청소 또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나아갈 때 이거는 좀 불필요하겠다라는 입지 않는 옷이나 읽지 않는 책이나 뭔가 쌓아두었던 것들 중에 버려도 되는 것들을 하나씩 한번 리스트 작업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금부터 12월 마지막 날에 걸쳐서까지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동지는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이제 양의 에너지로 전환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뭔가 하나씩 새싹을 키워나가는 플러스적인 운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불필요한 것까지 다 안고 있으면 원하지 않는 것들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버리고 가야 하겠다라는 것들은 내려놓고 최대한 내 환경을 좀 깔끔하게 비워놓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책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로 간단하게 말하면 방 청소, 집 청소가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 답답하게 그동안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들을 비우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의무감이나 책임감 그리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압박적인 감정들을 비워내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것들인데요. 청소를 하거나 사람과 좀 거리를 둔다거나 나에게 불필요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내면의 감정적인 부분입니다. 동지 전후에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불필요한 감정을 비워내시고 정화하신다면 내가 에너지가 되게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런 상태로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부스터를 달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시작을 도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내면 안에서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막 덕지덕지 붙어있는 상태,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닌데 희생하고 참아야 해, 더 노력해야 해, 이런 무거운 기분 상태로 있는다면 내년을 시작할 때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감정적으로 뭔가 억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위화감 등이 있다면 그런 걸 마주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조금씩 덜어내는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노력이라는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는 게 절대 그렇게 안 좋게 바라볼 단어는 아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노력이라는 거, 내려놓으세요라는 말은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를 하는 걸 그만두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그 행동에 기반이 되는 감정 있잖아요. 그 감정 안에서 이렇게 해야 해. 이빨을 꽉 깨물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해 라는 뭔가 무겁고 다크하고 속박적이고 집착적인 그런 감정들을 안고 있다면 그런 상태로 노력을 했을 때 건강하게 목표 성취를 해나가기도 어렵고 만약에 이뤘다고 해도 이루었다고 해도 그게 진짜 나의 행복으로 연결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사실 내 에너지가 가벼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중요한 거. 소원 성취에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내 마음을 최대한 깃털처럼 가볍게 만드는 거. 그런 상태로 나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런 상태로 나는 블로거가 되고 싶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다. 영어를 잘하고 싶다. 이런 목표들을 뭔가 의무감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압박적인 감정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즐겁게 영어 공부가 너무 즐거우니까 나는 글을 쓰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발신하는 게 즐거우니까 노래 부르고 내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어주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이렇게 좀 가벼운 스탠스로 나아갈 때 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좋은 만큼 그 에너지에 맞게끔 내 소원 성취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 계절, 이 시점에 음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내 내면에 나도 모르게 안고 있던 좀 무거운 감정들, 사실 이런 것들을 오래 안고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현실이나 외부에서 이 악물고 노력해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경험도 많이 해봤었고 그런 경험은 나를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반성의 시간은 되지만 사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경험은 또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뭔가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진 않은지를 정말 솔직하게 자기 자신과 대화 나누는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이번 동지 전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최근에 번역을 그만두었잖아요. 블로그에서 별자리 번역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었는데 저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충격적이었고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강제적으로 그만둔 거잖아요.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글을 올리지 마세요 라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으니까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 제 생각이 좀 클리어해지는 것 같아요. 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때 그걸 경험한 것은 어쩌면 내가 그동안 번역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글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 맞지만 내 안에서 그건 정말 내 목적이었지만 사실 내 무의식 안에서는 오늘도 올려야 돼. 내일도 올려야 해. 다음 주에도 올려야 해. 1년 운세도 올려드려야 해. 라는 압박감이나 좀 의무감 같은 게 되게 강하게 이렇게 몸과 마음, 신체 이런 데 다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까지 막 등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막 다 그랬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쩌면 좀 마음 안에 프레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신체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걸 보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해온 거 맞아요. 번역을 좋아했고 여러분들이 별자리 번역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저도 그 마음에 부응하고 싶어서 진짜 열심히 글들을 막 공유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의무감으로 내 안에 자리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동짓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더 선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내려놓음으로써, 그만둠으로써 발신자의 초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즐거움이라던가 설레임이라던가 이런 걸 좀 되찾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블로그를 막 정리하면서 과거에 지금 비공개 폴더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되게 그리움 향수에 젖었었어요. 이번 수성 역행기 때.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다 왔었는데 딱 2달간요.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나 그때 있었던 추억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겪었던 것들, 뭐 이런 생각이나 느낌 이런 걸 적은 걸 보고 글과 사진을 보는데 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와, 내가 이런 글도 적었었구나. 내가 번역만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느꼈던 것들을 사람들에게 지금 필리핀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여기서 이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그 저의 과거의 제 모습이 너무 귀엽고 너무 생동감이 있고 좀 되게 문장들이 투박하고 서툴지만 하지만 되게 이랬었지.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한 즐거움이지라는 거를 좀 다시 느끼면서 나의 이야기로 발신한다라는 건 이렇게 설레는 일이구나. 좀 그런 걸 알려준 것 같아요. 과거의 내 자신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리하면서 보다가 어쩌면 이번에 일어난 일들이 진짜 사실 좀 무겁고 답답하고 슬프고 누군가의 신고 때문이었으니까 배신감도 들고 뭐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지만 또 그로 인해 내가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게 그렇게 다 나쁘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래서 모든 현상이 되게 감사하다. 이런 감정을 좀 지금은 갖게 된 것 같아요. 럭키님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이고요. 뭔가 자기 자신과 마주할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가 어떤 부분에 의무감을 갖고 있고 사실 어떤 부분이 진짜 나의 내면에 원하는 목소리인지 이런 걸 구별하기가 사실 되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저와 같이 예상 밖의 어떤 이벤트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사실은 우주는 나에게 B가 아니라 A라는 길로 가라고 말해주고 있구나 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A라는 길을 잘 가다가 이 A라는 길은 변함이 없는데 내 안에서 좀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우리가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할 때 생각나는 게 아니라 어떤 깜짝 놀라는 이벤트들이 찾아올 때 한번 되돌아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동짓날이나 아니면 앞으로 좀 이렇게 2025년 을사년을 살아갈 때 이렇게 무대가 전환되고 운기가 전환될 때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들께 찾아온다면 어쩌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내면 안에 있는 진짜 목소리를 깨닫게 해주는 사건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나의 목소리는 이거고 내가 이런 현상에 의무감이 있었구나. 이걸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이런 걸 현상을 보이는 면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면에서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 게 쉽지 않았지만 좀 시간 차이를 두고 서서히 어제의 생각, 내일의 생각, 다음날의 생각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다가 드디어 좀 다른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조해하지 마시고 오늘 생각했던 거, 내일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일주일 뒤에 생각하는 거, 뭔가 영감이나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뭔가 그날 떠오르는 것들은 우주가 말해주는 행운의 길, 정말 베스트의 길,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단서들이 있을 거고
단서가 한 번 오면은 그 다음 단서는 안 오냐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계속 차례차례 하나를 눈치채면 그 다음은 두 번째 눈치채는 게 또 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길 위에 누가 떡을 놓고 캔디라고 할게요. 캔디를 놓고 이쪽으로 오세요라고 유인하는 그런 스토리들도 다 있잖아요. 하나 집었더니 저 골목에는 또 두 번째 캔디가 있네. 이쪽으로 우회전으로 딱 돌려서 들어가 봤더니 또 다른 캔디가 있네 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게이트에 도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지금 여러분들 깨달은 거가 최종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고 또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라고 생각한다면 되게 즐거운 어떤 하나의 영화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여유를 갖고 여러분들 안에서 뭔가 떠오르는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일단 그거를 지금은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길을 나아갈 때 그 다음 단서가 주어진다면 그 단서에서 또 힌트를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순조로운 길을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답은 외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면 내부 안에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비우세요, 감정을 비우세요, 내려놓으세요 라고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는 내가 실제로 집착하고 있던 목표 자체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번역을 그만두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아예 집착하던 목표를 내려놓은 거죠. 별자리 번역 나 이제 안 한다. 아예 깔끔하게 내려놓은 거. 이런 것도 완전 비우는 행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그 목표를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의무감이나 또는 절박함, 초조함, 질투, 전투적인 감정, 이런 뭔가 나를 조마조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감정들을 비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3년 차인데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해에 4년 차에는 초조해하지 않고 지난 과거 3년간은 힘들어서 막 초조해했는데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감 내려놓고 이번이 마지막이다. 괜찮아. 즐기면서 해보자. 이렇게 목표는 변함이 없는데 과거에 느꼈던 어떤 전투적이고 집착적인 감정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마주하는, 그러니까 방식을 조금 달리 해보는 그런 감정 비움 내려놓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좀 기억해 주시고 목표 자체를 내려놓고서 좀 운기가 호전되고 흐름이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목표는 그대로 나아가는데 그 여정 안에서 이제 목표를 마주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좀 크게 성공하신 배우분들 중에 정말 못 나갈 때는, 정말 유명하지 않을 때는 좀 초조했었다. 꼭 성공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시달렸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 마음을 내려놓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한 10년, 15년, 20년 꾸준히 연기를 하고 하다 그 길에서 명품 배우가 되는, 경력이 쌓이고 각종 프로그램이나 작품에 너무 자주 나왔었고 그 안에서 실력을 갈고 닦으신 분들 중에 진짜 명품 배우들이 많고 그런 분들 중에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하는 이야기를 보면 과거에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내려놓고서 좀 잘 풀리게 된 것 같다. 배우라는 직업을 성공으로 최종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걸 계속 연기하면서 살아간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직업에 임할 수 있었다. 역할에 임할 수 있었다. 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표를 아예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면서 나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마주하는 목표 안에서 감정의 비움, 새롭게 감정을 이전과 다르게 갖는 거, 이제 그로 인해서 가벼운 에너지 상태가 되고 좀 더 원하는 게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짓날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체 컨디션 난조가 있을 수 있다입니다. 지금 12월 21일이 오기 이틀 전인데요. 아마 이유도 없는
졸림, 왜 이렇게 감기 기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원인을 모르는 그런 증상들, 예전만큼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의욕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컨디션 난조는 왜 일어나냐? 역시나 운기가 전환되기 직전에는 뭔가 우리도 인간이고 신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 계절의 에너지, 자연의 에너지 이런 걸 다이렉트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로 갈 때도 그렇고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교체될 때 신체가 그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천기, 전환기에 내 몸의 에너지가 그거에 적응하기 위해서 디톡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을까? 뭐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침울해지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시즌이지. 이제 지금부터 음의 에너지가 강력해지고 이 음의 에너지가 정점을 찍고 나면 이제 양의 에너지로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내 신체도 이렇게 불안정할 수 있겠지라고 좀 자연스럽게 생각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컨디션 난조 자체를 너무 비관하거나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단 우리도 자연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순응하는 것이 오히려 이번 시즌, 이런 전환기 시즌에는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하지 않는 거, 그리고 너무 업무나 일적으로나 공부할 때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거. 내가 오늘 목표가 원래는 10개까지였는데 그래도 많이 봐줬다. 5개까지는 해보자. 이렇게 좀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는 것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겨울이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 체온을 유지하는 거 너무 중요하겠죠. 따뜻한 물을 좀 많이 마셔주시고, 양의 에너지가 부족하신 분들은 낮에 산책하면서 햇빛을 조금이라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정신 사나운 뉴스나 폭력적인 그런 뉴스는 가급적 거리를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컨디션이 이게 몸도 그렇고 마음이 좀 불안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뉴스를 보면은 내가 다이렉트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번 시기만이라도 잠시 거리두기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시간에 오히려 명상이나 반야심경을 듣는다거나 아니면 자연의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정돈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